자,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페이지를 보시면 245페이지인데 행정처분의 의미, 종류는 방금 정리했죠. 그 표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2번에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 있죠. 그 1번 청문, 그게 중요하죠. 청문은 날짜 정해서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청문입니다. 공법 시간에도 나오죠. 그 청문 대상은 항상 둘째 줄, 청문 대상으로는 취소할 때만 청문 대상이다.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에 청문의 조치는 나와 있고 행정처분권자가 한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하는 등록관청이 청문하겠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여기 보세요. 교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같으면 경남도지사가 자격증 주고 경상남도에서 중개부 종사하고 있으면 교반 사람하고 사무 똑같으니까 교반 사람 하면 되지만 지금 보세요. 교반 사람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처분은 교반 사람이, 청문 절차는 누가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만이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청문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뭐는 빠진다 그랬어요? 청문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사망, 해산 X 적으시고, 사망, 해산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옆에 페이지 의견 제출은 취소가 아니고 정지 처분할 때 한다 그랬죠. 정지 처분. 넷째 줄에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처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하게 되면 밑에 양가로 1번에 등록 취소 처분이 있죠. 등록 취소 처분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셋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시고 다만 사망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하는 경우 방금 전에 적으셨듯이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취소하고자 할 때 원칙은 청문해야 하는데 다만 예외로 사망 해산의 경우는 제외된다. 청문 실시하지 않는다. 절대적 기속적 취소 처분이라는 말은 둘째 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건 1, 2월 가시면 3, 4월 가시면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아닐 정도로 공부를 제가 수업을 해드리니까 일단 오늘 배우신 것 거기 넘기시면 시어도 있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하거나 밑줄. 정지 기간 중이 답이죠.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수행하면 법을 다시 위반한 것이니까 절대 취소이고, 거기까지 밑줄을 끊으시고 뒤에 보세요. 뒤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으로 하여금 그 다음 밑줄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하게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하면 자격취소이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으로 하여금 중개물을 하게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절대 등록 취소. 한 본인은 절대 자격 취소. 시효선 두 가지로 쪼개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 처분은 둘째 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에 재량이 있다 그랬죠.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요건 6월 이후에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절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 사유를 먼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넘겨보시면 업무 정지 처분 거기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업무 정지 처분의 제척기간 시효되어 있죠. 그게 중요해요. 3년 보고 틀리게 잘 고르시니까 첫째 줄 업무 정지 처분은 그 다음 밑줄 사유가 발생한 날, 이미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몇 년인데 3년인데 3년이 경관 때 일을 할 수 없다. 뭐만? 업무 정지 처분만 꼭 체크하시고,
업무 정지 처분 밑에 등록 취소 처분 X 적으시고 그 위에 1번에 셋째 줄이 있죠. 1번에 셋째 줄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그 다음 밑줄 분사무소별 뭐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그 분사무소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 그래서 요건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다 업무 정지인데 항목만 한번 보시죠. 1번에 기업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밑줄 고용인이죠. 중개업무와 관계 있고 니은의 인장 밑줄 하시고 뒤것에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이 다 업무 정지죠.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다 밑줄 하시고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중개업무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미음의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시옷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됐죠? 그 다음에 치어 체크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까지는 다 포함된다면 다시 옆에 250페이지 양가로 2번에 업무 정지 타이틀 옆에 절대 등록 취소 X 과태료 X 그렇게 적으시라고. 업무 정지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는 절대 등록 취소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는 이 업무 정지 사유 관계없고 뭐는 포함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포함. 그래서 지금 치엇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티업 보시면 중개인 부칙이죠. 부칙의 업무 지역도 특광 도입 안 하면 중개업무 관계 있으니까 업무 정지.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항목을 좀 알게 계시면 암기상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업무 정지 기준 첫째 줄 뒤에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관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죠. 사무소 설치 기준, 등록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인데 지금 예외가 업무 정지 기준이나 좀 이따 보실 자격 정지 기준 나오면 괄호치역이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셋째 줄에 업무 정지 기준 기간의 2분의 1 밑줄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감경할 수 있는데 넷째 줄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 정지를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밑에 쭉 있고 맨 우측에 업무 정지 기준에서 6개월, 3개월 그럼 쭉 내려가시면 6개월 쭉 나와 있고 옆에 1개월짜리도 있죠. 4개월짜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할 내용이 박스 밑에 253페이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동그라미. 자 보세요. 총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갑이 성산구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또는 위반 행위를 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다 처분을 다 받았어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업무 정지 처분을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일단 요거하고 구분되시는 것은 여기는 법만 위반한 상태이고 여기는 법을 위반하고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받은 상태. 만약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했죠? 그러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관청이 청문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하겠죠. 업무 정지 처분하게 되면 등록 취소받게 되면
간판 철거하고 등록증 반납하고 3년 동안 일 못하죠. 업무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가게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종전에 어떤 말이 없었는가?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위반 행위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 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하니까 개업공인인사 아니죠. 일정 기간 중개업을 접었다가 다시 갑이 중개업 하려고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인인사가 되었다고요. 폐업 신고 전에 사람하고 현재 다시 등록한 사람이 똑같죠. 종전에 어떤 규정이 없었는가?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재등록하게 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도 폐업 신고한 다음에 재등록 받아 나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없었다고. 그럼 종전에는 법을 위반하고 적발되기 전에 폐업 신고하고 조금 쉬었다가 재등록 받아 나오니까 등록관청이 관할 구역 내 개업공인인사가 이미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 전에 지위를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처분한다는 규정 조항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현재는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위반한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기간을 중개업에 종사자는 폐업 기간을 거치고 다시 재등록 받아 나오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에서 본인의 지위는 그대로 재등록 받은 사람에게 승계가 되니까 이제는 재등록한 본인이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위반 행위 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재등록 받은 개업공인인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고,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 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되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가 도망가봐야 재등록 받아 나오면 계속 승계되니까 등록 취소 사유였다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사유였다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폐업 신고 전에 만약에 이중 소속처럼 절대 등록 취소 위반이 한 것이 있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승계되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지문이 등록증 양도했다. 절대 취소입니다. 재등록 받은 개업공인사에게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업무정지 사유이며 업무정지할 수 있다 해야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사실,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인가 업무정지 사유인가 구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등록 취소 사유이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사유이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승계조항은 두 가지인데 지금 요 내용은 위반 행위만 했을 뿐이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하고 재등록 받아 나와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승계시켜서 계속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요건 위반 행위다 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한 것, 과태료 처분을 이미 한 것도 상습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계속 일정 기간 누적되다 보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있죠. 그걸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한 효과는, 과태료 처분한 효과는 중요한 게 기산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처분의 효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시킵니다. 만약에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처분을 받은 거 보니까 2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사실이 있는데 현재 1년 이내에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했다고. 현재 위반 행위 자체는 업무 정지밖에 안 되죠. 근데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승계 받는 거 보니까 2번 업무 정지 있죠. 이걸 합쳐 가지고 가중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삼진아웃에서 배우실 건데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뭘 받고요? 업무정지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어떤 위반 행위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절대 등록 취소 사유예요. 자, 그럼 보세요. 승계조항이 두 가지다 보시면 되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됩니다. 그럼 여기에 난이도 조금 더 있는 것이,
앞에서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결격 기간이 몇 년이다 그랬어요? 3년이다 그랬어요. 3년.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폐업할 수도 있겠죠. 일단 폐업을 했어요. 위반 사실은 없어.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재등록했다고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사실이 없어요. 재등록한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등록증을 대여했다고.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등록증 대여로 걸리면 청문 거쳐서 등록 취소하겠죠? 등록 취소받게 되면 3년간 결격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받으면 3년이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지금은 현재 위반 행위가 아니고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성계가 되어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취소는 일단 3년인데 현재 위반 행위가 아니고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성계가 되어서 등록 취소를 하지만 3년에서 이미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를 했었더라면 등록 취소 사고 쳤는데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했을 것으로 가정해서 요만큼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 소위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폐업 기간만큼은 이미 등록 취소를 받았었더라면 경고했을 기간을 보고 폐업 기간만큼은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현재 위반 행위가 아니고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승계가 되어서 현재 재등록한 본인에게 등록 취소는 하지만 3년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뭐는 빠지는가? 폐업 신고한 날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소위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폐업 기간만큼은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 기간이 1년이다. 폐업 기간이 1년이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의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해도 결격 기간 몇 년이요? 2년. 폐업 기간이 2년이면 결격 기간은 1년. 그러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주어지면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해버리면 이미 등록 취소 받았더라도 결격 기간 3년 다 지났겠죠.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이면 그러면 요게 시험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폐업 기간 1년, 2년 주어지고 나오지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나와지면 이미 받았었더라면 3년 다 지나겠구나.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였다. 그대로 업무 정지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해도 업무 정지할 수 없어요. 이건 왜 1년인가? 보세요. 여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었더라면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 동안만 승계시키겠다는 말은 업무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처분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승계시키겠다고 1년 지난 것은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 사고를 쳤는데 폐업 신고할 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었다면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 동안만 승계되고 1년 초과니까 업무 정지한 것은 없애주겠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였다면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 정지할 수 없고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이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구분하시고 그러면 폐업 기간이 3년 초과 나오면 지문하게 돼 있어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없죠.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해도 업무 정지 못하니까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당연히 업무 정지도 못하죠. 폐업 기간 3년 초과이면 등록 취소도 못하고 업무 정지도 못하니까 합쳐서 행정처분이겠죠.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이다 나오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폐업 기간 1년 초과 조짐의 뭐만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승계조항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 본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게 하고 이미 위반 행위하고 업무 정지 처분받은 것 과태료 처분받은 것도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 최근의 개정법은 만약 여기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였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죠. 폐업하고 재등록 받아 나온 사람이 있겠죠. 법인은 대표자도 있고 사원임원 있죠. 그러면 폐업 신고 전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었다면 재등록한 누구한테만 승계되는가? 대표자에게만 승계되니까 대표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고
법인이었을 당시 업무정지 받은 처분받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효과도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누구한테만 대표자한테만 승계돼요. 사원이면 전원에게 하면 안 돼요. 자, 밑에 승계조항을 한번 보시죠. 253페이지 박스 밑에 양가로 3번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2번의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그 다음 밑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 재등록한 때 나면 언제의 지위를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폐업 신고 전 위법행위 승계. 위법행위를 승계하겠다는 말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 본인에게 처분하겠다 그 말이겠죠. 기억 재등록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 밑줄 등록 취소 처분 사유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했다 밑줄 폐업 전에 위반 행위 했다. 그러면 해당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할 수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넘겨보시면 가번에 폐업 신고한 날 밑줄 가게 문 닫았죠? 다시 등록한 날까지 줄여서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 3년 초과한 경우 밑줄 하시고 땡땡 두 가지 적으세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행정 처분할 수 없다. 폐업 기간 3년이 주어지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 다 미리 알고 보시면 답이 보이겠죠.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행정 처분할 수 없다. 다음번에 폐업 신고 전 밑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밑줄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하면 1년 초과한 경우 땡땡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래서 지문에 섞여 나오는 것이 니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에 대하여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 처분할 때는 뭘 고려하라고 폐업 기간이 몇 년인지 얼마인지 폐업 사유가 뭐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 말은 그만큼 빼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승계 조항이 폐업 신고 전 행정 처분 효과 밑줄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처분한 것 과태료 처분한 것도 승계시킨다 그랬죠? 첫째 줄에 폐업 전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밑줄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밑줄 괄호 부분에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중요한 게 언제부터 처분일 괄호하시고 밑에 폐업일 X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시킵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업무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법인 대표자 준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는 누구한테만 대표자에 관하여 위 승계 조항을 준용한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행정처분 사후 조치에서 1. 등록증 반납 밑줄 등록증 반납은 뭐 받은 것만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 취소 동그라미 등칠 반이죠. 어디 가서 등록증 반납해요? 둘째 줄 등록관청 괄호하시고 반납해야 한다. 셋째 줄 업무 정지 처분은 반납 규정이 없다. 니은 이제 법인 해산 밑줄 해산이면 회사 문은 닫았지만 사람은 남아있죠. 취소받은 경우에는 누가요? 대표자 괄호 대칠반. 셋째 줄 뒤에 그러나 개인인 개업 공인에서 사망 밑줄 사망이면 이미 사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청문 대상도 아니고 반납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반납 규정이 없다. 협회 통보는 협회는 누가 설립 주체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립 주체이고 회원도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힌트는 협회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이구나. 그럼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할 때는 당연히 누구에 관한 사항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간판 철거는 당연하죠. 등록 취소 받으면 간판 철거. 그 다음에 5번의 행정 처분의 효과는 등록 취소 받으면 앞에서 배우셨어요. 둘째 줄 등록 취소 처분 후 3년간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하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3년이지 기업협회 등록 취소 3년간 밑줄하시고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업무정지 처분은 둘째 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기간 중에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고 다른 개업 공유에서 가게 들어갈 수도 없죠. 밑에 니은은 앞에 결격 사유일 때 배우신 겁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받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결격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위치를 해두시면 나중에 반복되면 다 기억납니다. 문제가 보통 나오면 샘플로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만 이렇게 나오면 절대 취소 사유를 골라봐라.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골라봐라 나오면 임의적 등록 취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밑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줄 밑줄 하시고, 자격 취소는 앞에 체크했듯이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하는 기속 취소, 절대 취소밖에 없다. 그 다음에 셋째 줄 자격 정지 처분, 정지 처분은 두 가지가 있죠.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위반 사실의 통보 있죠. 1번 자격증을 교부한 밑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밑줄 소재지 권한 시도지사가 다르다. 시도지사가 다릅니다 하면 물을 것이 자격 취소 정지 처분은 누가 하고 절차는 누가 이행할 것인가 그걸 묻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게 사무소 소재지 밑줄, 사무소 소재지 권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 못하죠. 그러면 처분을 교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뭐만 한다고요?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에 필요한 밑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절차 동안 절차만 이행하지 처분한 후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고. 2번은 등록 간청 밑줄 둘째 줄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넣으면 자격 취소 처분 사항은 좀 이따가 국토부 장관의 보고사항이고, 등록 간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뭐 알게 된 것만 자격 취소가 아니고 첫째 줄 자격 정지 밑에 자격 취소 X하시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체 없이 괄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나중에 3, 4를 가시면 자격 취소 사유가 1번부터 4번까지 밖에 없죠. 네 가지 요건 꼭 암기하셔야 돼. 공통이 공인중개사법에서 1번처럼 부정은 다 취소고 2번에 양도되어 다 취소고 3번 오늘 배우신 거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밑줄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했다. 기간 중에 법을 위반하면 봐줄 것 없이 절대 취소이고 나중에 암기사항은 4번만 암기하셔야 돼. 이 법 괄호 징역형 괄호 선고 괄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입니다. 그럼 2번 밑에 다른 법 X, 징역형 밑에 벌금형 X, 선고 밑에 선고유예 X. 다른 법 위반이거나 벌금형이거나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가 없다고요. 나중에 중요사항이고,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라고요? 첫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유는 위에 있는 자격 취소 사유부터 먼저 암기하셔 보셔야 돼요. 넘기시면 자격 정지 기준이 있죠. 똑같습니다. 자격 정지 기준은 어디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도지사는 둘째 줄 끝에 자격정지 기준 기간이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똑같이 자격정지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건 옆에 밑에 표에 우측에 보니까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 2개밖에 없죠. 나중에 6개월짜리 3가지를 암기하셔야 돼. 나머지 3개월로요. 박스 밑에 5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후조치에서 1. 보고 통보, 보고 통지, 정확하게 하면 통지라고 고치세요. 첫째 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밑줄 하시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뭐 한 것만요?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한 때 밑에 자격 정지 X 잘 보여야죠. 5일. 자격 취소 3년은 다른 동네 가서 시험도 못 보기 때문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래서 넷째 줄, 셋째 줄 뒤에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 처분은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니다. 왜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자격증 반납도 뭐 받은 사람만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하면 안 되고 자칠반. 반납은 당연히 어디가 삽니까? 교부한 바로 시도지사에게. 6번에 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에서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자격 취득 제한 밑줄 하시고 자격 취소 처분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은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자격 취소 후 밑에 등록 취소 후 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밑에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 뭐 니은이 당연히 자격 취소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격 정지 처분의 효과는 당연히 정지 기간 중에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죠? 밑에 행정처분은 1, 2, 3번만 보시죠. 틀린 것. 자격 취소 처분 청문 맞죠? 자격 정지 처분은 뒤에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는 것은 자격 정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업무 정지. 3번에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다 나오면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없다가 2개 나온다 그랬죠?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넘기시면 지정취소 처분을 말하고 지정취소 처분은 둘째 줄 오로지 국장만이 지정취소할 수 있고 지정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 해산, 미출 등을 사유로 지정취소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청문 대상이 아니겠죠. 지정 취소 사유는 국토부 장관은 밑줄 하시고 뒤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해 되시고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자 표는 밑에 표는 꼭 보실 줄 아셔야 되고 행정 형벌은 다 암기사항이니까 위에 행정 형벌 땡땡하고 양벌 규정 적용 적으시고 양벌 규정 적용. 올해 추가된 내용이 2번에 3-3 있죠. 3-3인데 어디까지 똑같은가? 거기 1, 2, 3, 4, 5번은 똑같아요. 근데 6번부터 여기 옆에 6번? 예. 6번부터 8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러니까 총 7가지가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 옆에 1-1은 똑같고요. 1-1. 그 다음에 넘기시면 양벌 규정은 방금 전에 했죠. 양벌 규정은 둘째 줄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때 적용됩니다.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인데 밑에 500만 원 이하 보세요. 500만 원 이하 중에서 이번에 추가된 게 2번 꼭 체크하셔야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장 적으시면 돼요. 거래정보사업자 땡땡 국장, 정보통신소비제공자 국장 넘기시면 3번도 국장이 협회에 대하여, 그 다음에 4번에 시도지사 개업공인중개사고 소속에 대해서는 땡땡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는 땡땡 시도지사.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땡땡 등록관청이. 이번에 추가된 게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추가된 내용이고, 밑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딱 한 개 빼보면 옆에 페이지 7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자격증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나오면 자격이니까 요것만 교부한시도지사가 주는 거죠. 7번 뒤에 교부한시도지사, 나머지는 싹 다 등록관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밑에 하단에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밑줄 하시고, 협회는 국장만이,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부당한 표시 광고, 중개업무 관련 개업공인사는 등록관청이. 그래서 맨 밑에 과태료 부과 기준, 방금 전에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은 예외로 국토교통부를 이용했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첫째 줄에 맨 밑에 줄 대통령령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바뀐 것이 넘겨보시면 268페이지 2번에 개별 기준이 있죠. 개별 기준에서 2번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있죠. 한 개씩 밑에 400만 원, 400만 원 기준이 있죠. 그걸 기준 금액이 2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400만 원, 250만 원, 2번도 250만 원 하향 조정했다 그 말입니다. 3번은 고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전체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그래서 넘겨보시면 275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버리면 업무정지 처분이죠. 업무정지 처분만 사유가 발생한 날 밑줄 3년 넣으시고 할 수 없다 나오면 업무정지 처분만. 이번에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처분의 효과 밑줄 하시고 한 개 더 적으시면 과태료 넣으시면 되죠.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언제부터라고요? 처분의 효과니까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자격 취소받은 자 몇 년요? 며칠 이내에 반납한다? 7일 자7반.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 뒤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대에 통지한다. 잘 보여야죠. 5일. 그 다음에 암기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무하게 한 개업공인사 등록증 대여조 1-1. 양벌 규정은 어떤 위반 행위? 행정, 형벌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수교육은 얼마요? 500만 원 이하. 여기까지가 출제가 3, 4월째 본진도를 세세하게 나가면 40개 중에서 27개, 8개 정도, 70% 정도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조금 쉬셨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5문제 이상 나오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